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전시 의회가 대전시와 시산하 기관 종사자들에게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입법안을 예고했지요. 네, 우선 이 생활임금제라는 게 뭔지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근로자의 소득으로 주거나 음식, 교통, 문화 이렇게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이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이제 보장해서 근로자들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생활임금 제도인데 지금 최저임금제보다는 다소 높게 지금 책정되는 게 보통입니다. 현재 이 서울 경기 일부 지역하고요. 대전에서도 유성에서 지난해부터 도입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대략 대전시와 시의회가 예상하는 그 생활임금 수준이 내년에 최저임금이 연 한 6,030원인데요. 30원, 예. 예, 이거보다 한 700원 가량 높은 6,700원대로 지금 보고 있는데 급여로 계산했더니만은 한 명당 약 한 16만 원 정도가 인상되는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 저임금을 받는 시 소속 또는 시 출자기관 또 시 출연기관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적용되는데요. 조례안을 보면 우선 각계 전문가들로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전에서 생활하기에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심의해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우선 민간 부분은 제외가 되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대전시와 직속 기관에 해당이 되고요. 이것이 원안대로 이 시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비정규직 근로자 한 417명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지금 시의회는 보고 있습니다. 대략 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엑스포 재창조 계획이 약간 변경이 된 것 같은데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최근에 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해서 확정을 했는데요. 당초 사업 기간이 2017년까지였는데 이거를 4년 연장해서 2021년으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총 사업비도 당초에는 5조 1,700억 정도였는데 여기에 이제 중이온 가속기 부지 매입비가 반영이 돼서 한 5,700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5,747억 정도로 좀 5조 7,471억 정도로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뮬레이션관하고 국제회의장 이쪽은 뭐 철거를 한다면서요? 네, 사실 엑스포의 역사성과 활용성 측면에서 당초에는 이걸 존치기로 했었는데요. 올 12월 말까지 이 두 건물을 철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남게 되는 것은 한비탑을 비롯해서 뭐 첨단과학관, 엑스포 기념관, 전기에너지관 여기까지인데요. 대전시는 이곳을 엑스포 기념존이라고 해서 한 12만 평방미터를 묶어서 존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근데 그 국제회의장 빌려서 예식 사업하는 업체가 내년까지 예약 손님을 받아놔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제 엑스포 컨벤션 웨딩홀이라는 업체가 지금 이 국제회의장을 빌려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식 이 예약을 계속 받아놓은 것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예비 신혼부부들 지금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당초에 좀 존치될 것으로 보다 보니까는 좀 더 영업을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부가 이 12월 말까지 철거한다는 계획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계약이 만료된 상황에서도 이 예약 받은 것을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대전시청 노조가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졌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우선 이 공직사회에서 나오는 좀 우스갯 얘기 하나 좀 드리고 먼저 말씀드리면요. 공무원 중에는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직업으로 하는 공무원을 늘 공무원이라서 늘공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예. 선거를 통해서 뽑힌 이 선출직 공무원은 일명 선공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 그러니까 자치단체 장으로부터 임명된 공무원은 뭐 이제 스스로들도 얘기하는데 좀 자주 섞인 표현으로 어쩌다 공무원 됐다 해서 어공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는데 예. 어제 같은 경우는 늘 공무원들 이렇게 노조가 선출직 공무원을 향해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정책 실명제를 해라. 그리고 인사 개입하지 마라. 이런 얘기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1년 전에도 성명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 6월 24일 날 성명서를 한번 내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당 처음 냈을 때는 이제 당선자 신분이었는데 이번에는 1년간 어떤 시정 운영이라든지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 차원으로 보면 되겠는데 노조의 평가는 아주 냉정했습니다. 우선 대전시의 상황이 시민들의 기대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hir난을 하면서 선거 공약이나 정책 실현 평가에서 대부분 기대 이하를 결과를 얻은 것인지 이걸 반영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시 집행부나 시의회가 이런 평가 결과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전무하는 점이다.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뭐 공약 내용이라든지 시민들 기대 충족도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네네. 시장에게 정책 실명제를 요구하기도 했네요. 이 정책 실명제를 요구하는 건 배경은 이런 것 같습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아니면 또 시장이 심지어 있는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슬그머니 중단되는 사업이 그동안에 많지 않았는데 이것은 결국 무책임을 방지하고 그러니까 이런 무책임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정책 실명제를 통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인사 개입 문제 이건 뭐 시의회 쪽으로 향한 얘기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뭐 연고와 친분으로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의 재정과 회계마저 간섭하려고 한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이 선출직 공직자들의 본분을 벗어난 월권 행위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뉴스 플러스 시간입니다. 서대전 여고가 지금 이 자유령 사립고죠. 그 중에 한 곳이었는데 일반계 고등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시교육청에다가 일반고 전환 신청서를 접수했는데요. 이렇게 된 배경이 뭔가 봤더니만 재정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신입생이 계속 미달되고 있고 여기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된다는 거죠. 실태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자사고 전환 이후에 2013학년도에 0.72대 1, 14학년도에는 0.84대 1, 15학년도에는 0.64대 1 해서 매년 신입생이 미달 사태를 겪었고요. 이 모집이 안 되는 거는 더 모집을 못 한답니다. 못 겪었고 여기다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입학한 학생이 576명인데 이 가운데 120명이 학교를 떠났다고 합니다. 엄청 떠났죠? 올해도 30명의 학생이 나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학하겠다. 요즘 1학년 때는 전학을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사고 성격상 그 교직원 인건비라든지 학교 교육 과정의 운영비 이런 게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는 이 서대전 여고는 결국 두 손을 들은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 교육시민단체에서는 대성고등학교 자사고 하지 못하게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가만히 둬도 이렇게 두 손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언뜻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자사고에 입학한 학생들도 피해가 오지 않습니까? 뭐 일반계로 전환하게 되면은 자사고하고 일반고 고등학교하고 좀 한 지붕 두 가족이도 되는 셈이고요. 교육 과정이 조금 다른가 봅니다. 혼란이 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은행하고 외환은행이 통합됐죠. KEB 하나은행으로 됐는데 충청 영업그룹 대표의 오상영 외환은행 전무가 발령이 됐나 보네요. 대전고등학교 출신으로 이 82년도에 외환은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이분의 미션은 하나은행과 KB 외환은행과의 통합, 직원 간의 통합을 어떻게 이뤄내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